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요약 설명을. 그 다음에 이제 12장 그 기본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배전 계통의 구성 보시면 이제 전압의 분류 부분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요. 교과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의 분류, 저압, 고압, 특별고압 나와 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직류 750V 이상, 이하죠. 저압은. 교류 600V 이하. 간혹가다 690V 전격 전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압이 아니라 고압이 됩니다. 근데 여기 기준을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 요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고압은 750V, 600V를 넘고 7000V 이하라는 얘기죠. 14장에 가면 이제 전압의 관리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전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압분만 한번 보시면은, 110V, 220V, 380V가 있죠. 14장의 제목이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전압 조정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럼 110V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까지 관리를 하죠? 예? 자, 그러면은, 220V는? 예. 380V는? 10%입니다. 그래서 5에서 6% 해가지고 110V는 5에서 6%, 220V도 5에서 6% 하다 보니까 110에 5에서 6이니까 5 곱하면 5.5거든요. 그럼 반올림해서 6V가 되는 겁니다. 그냥. 220 곱하기 5.5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근데 6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622, 63, 622 해가지고 13.2% 나오죠? 그래서 13V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5에서 6%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0V는 동력용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세다 보니까 조금 더 허용오차를 봅니다. 그래서 10%를 보기 때문에 걔는 38V를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신다면은 외국 기준은 저압은 1000V까지입니다. 1000V. 그리고 걔네는 이제 고압이라고 안 하고 미디엄 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엄 볼테이지. 미디엄 볼테이지는 1kV부터 52kV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22.9, 뭐 36kV 이런 것들 다 그 미디엄 볼테이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뭐 특별고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되는 뭐 110kV, 220kV를 걔네도 이제 하이 볼테이지 해가지고 그때는 고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 저압, 중압, 고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내용이 좀 틀리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고압 가공 배전선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수지식, 수완망이라고 했죠? 수지식은 방사상식처럼 해가지고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환상식은 루프라고 했죠? 반지 얘기했죠? 반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왔다 갔다. 망상식은 그물이라고 얘기했죠? 망처럼. 그러니까 이 그물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식이 됩니다. 고압 지중은 땅속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방해, 환내로 외우신데 방사상은 수지식이나 똑같은데 아다르고 어다라는 얘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냥 표시하는 방식이 틀린 것 뿐입니다. 예비선 절제 방식은 지중선에 들어와 있는 예비선을 가지고 해서 절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환상 공급 방식은 환상식하고 똑같은 거고요.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망상식하고 똑같은 거고요. 왜냐면 저 배전으로 가면 이제 방백내로 외운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백내가 방사상식 아까 똑같죠? 저압 뱅킹, 예, 뱅킹처럼 돼 있다. 저압 네트워크처럼 돼 있다. 이런 부분인데 선상 루프라고 했죠. 루프가 뭐였죠? 여기 보면은 환상식 아닙니까? 똑같은데 여기서는 내용을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맞는 용어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제 문제 보시면 공장 수전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제. 공장 수전은 어떻게 하냐? 1회선 수전을 하냐? 2회선 수전을 하냐? 사실상 이제 2회선 수전을 하는 부분은 돈을 더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항상 가압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 필요하면 절체만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ALTC를 이용해가지고 선로를 2개를 받습니다. 정전이 생기면 얘가 ALT가 순간적으로 0.2초 만에 절체가 됩니다. 순간 정전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산 장비 같은 건 한 4ms에서 10ms 이내에만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10ms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2분의 1 사이클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1초에 60개가 나오죠. 60Hz니까.
그거를 1사이클을 1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걔가 1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사이클이 한 16ms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반 사이클이 8ms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10ms 정도 된다는 거는, 예? 여기 한 반 사이클이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4ms 된다는 건 요 피크치, 그러니까 4분의 1 사이클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미만이 되면은 얘가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장비 같은 거 뭔가 껌뻑하면은 얘는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품질에 영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14장 가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해선 수전 방식은 예비선 절제, 평행 이해선, 루프식,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그, 조그만 콘크리트 이렇게 위에다가 네모난 박스 올려놓은 패드 TR 같은 거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패드 TR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보시면은 링메인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지중 선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3선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 선이 들어왔다 A나 B로 절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딩 인입구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 빌딩 옆에 보시면, 뭐 조그만 네모 박스 같은 게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압 같은 경우는 지중 케이블을 이렇게 루프화 시키면서 중간중간에 따가지고 쓰는 데입니다. 왜?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가 단독으로 다 못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따 쓰는 데들이 그렇게 PTR처럼 돼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이. 가곡 인입을 하느냐, 지중 인입을 하느냐. 빌딩 같은 경우는 그냥 전봇대까지 날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변전소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데는 가공으로 와가지고 가공해서 인입을 합니다. 그래서 변전소 울타리 조건들이 보이는 옛날에 시험 공부하실 때 8m 나왔죠. 뭐 6m 플러스 2m 했던 게 뭐냐. 전체 거리를 8m 정도 이격을 시켜줘야 된다. 그 충전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바닥에 몇 미터에 깔아야 되죠? 예, 압력을 받는 거하고 받지 않는 거. 압력을 받는 곳에서는 1.2m 이상에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0.6m 이상에만 케이블을 깔아주면 됩니다. 접지 같은 건 어떻게 되죠? 75cm 이상에다 깔아주라고. 왜? 75cm까지는 겨울에 어니까. 그래서 그 밑에 깔아줘야지만 얼지 않으니까 토양의 특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접지봉을 그렇게 박으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보시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한 4m, 5m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격거리들이.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띄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고압 배전선로 전기 방식은 3상 3선식하고 3상 4선식이 있다. 요게 12장에서의 그런 부분입니다. 조합은 다 있다는 얘기죠. 전압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전압조정은 14장에서 배우셔야 되는 건데 여기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압조정 방법, 전압조정 설비별 특성이라는 게 바로 이게 조상 설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전설레 조상 설비 SVR, 뭐 PVR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변압기처럼 돼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봤던 건 한전 변전소 가서 SVR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제 IVR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전류 전압 조정기. 그래서 그거는 민수에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민수, 관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간 기업이냐, 관영 기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VC가 뭔지, SC가 뭔지, SHR이 뭔지는 기존에 변전소의 조상 설비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사실 배전 쪽에 대해서 전압 조정이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전선로와 관리와 보호에서 관리 쪽에서 대해서 전압 조정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 답안으로 쓰면서 25점짜리로 써주시면 됩니다.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설, 발변 주배로 외워주시라고요. 발전소에서는 ABR, AQR. 사실 이게 지금 배전 쪽에도 관련이 돼 있지만 다른 쪽에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25점짜리로 나왔을 때는 이쪽 저쪽 거를 다 갖다 쓴 겁니다. 변전소에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션트 리액터라든가 OLTC, SVR은 사실 변전소 내부에 이제 SVR을 사용을 합니다. 주상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배전선로 쪽에서도 SVR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변전소에서 나가는 그 배전선로의 부분에다가 SVR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메인에다 다느냐 아니면 분기 쪽에다 다느냐 아니면 같이 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식 뭐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상 변압기에서는 탭으로 조정하는데 활선 상태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 열어보시면 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전용 변압기는. 그때 사진도 배전용 변압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가운데에 있고요.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 모양으로. 장수 돌친 데가 별이 5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5개입니다. 이렇게. 얘 로타리 스위치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거나 이쪽으로 옮겨지거나 이쪽으로 옮겨지거나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탭을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상 변압기는. 요건 이제 조그만 단상 주상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보시면 여기에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약간 큰 용량들. 근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고요. 배전선로에서 전압전, 승합기입니다.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이, 우리가 원하는 전압은, 전압 허용 범위는 여기인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중간에 승합기를 하나 더 달아서,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단에서 전압이 맞춰주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해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승석준 교전에 있었죠. 승합이나 소금 여자 방식이나 중간 저상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안정도에 대한 대책을 할 때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전압을 조정을 해가지고 안전도를 조정하겠다 이거죠.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손실계수가 있다. 손실계수가 있는데 딱 보시면 어느 기간 중에 전류의 제곱의 평균. 여기도 최대고 여기는 뭐죠? 그냥 그 전류의 제곱의 평균이죠. 여기는 같은 기간 중에 여기는 최대분의 평균, 최대분의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밑에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걸 일단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기준이 밑에가 최대가 많으니까. 손실계수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씁니다. 근데 어느 기간이나 같은 기간이나 똑같은데 어느 기간은 0에서 t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적분계수가 들어가죠. 왜? 평균이니까. 평균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평균하는 각각의 적분을 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되죠. 그래서 여기라는 기간과 여기라는 기간, 1이라는 기간이다.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요 기간을 전부 다 평균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평균을 하면 요게 바로 이게 평균이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적분계수가 들어갑니다. 밑에는 같은 기간 중에 최대 전류의 제곱이죠. I자승 RT죠. I자승 R.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IM의 자승. 여기는 I자승이 나온다면은, 여기는 IM의 자승이라는 얘기죠. 최대니까. 피크치니까. 같은 기간 중이니까 그때의 최대 전류. 왜? 그때 최대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때 최대 전류 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중에 하나라는 값입니다. 최대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최대, 최소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기간 중에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단일수록 큰 분포, 그 다음에 평등일수록 분포, 송전단일수록 큰 분포, 그 다음에 중앙일수록 큰 분포,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외워주기가 좋으니까. 왜? 3분의 2,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15분의 8, 그 다음에 뭐라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이거 지금 생각나셔야 된다고. 왜? 71대 시험 봤을 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걸 써주셔야 되니까. 동선 감소 대책은 뭐라고요? 동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동선의 권선수를 저감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저항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저항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철선은 아까처럼 철선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재질 자체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강자성체, 상자성체별로 재질이 틀려지니까 저손실 철심 재료, 고배양성 규소광판, 규소광판에 대한 특성들을 틀린 거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자석 밀도가 적게 나오는 재질을 써주거나, 아모포스 변압기, 아까 아모포스 변압기는 손실이 작다고 그랬죠. 왜? 원래 재질이 얘가 지금 냉간 아변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균일하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성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심의 구조를 변경한다. 변압 효율, 실측 효율, 귀약 효율, 전위 효율이 있다. 입력분의 출력이다. 근데 입력분의 출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표기하기도 하고,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해서 표기를 하기도 한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죠? 전위를 전체니까 1일간 출력인데 그 부분에, 이것도 입력분의 출력 아닙니까? 1일간의 출력 전력량에 1일간의
손실 전력량이니까 얘가 입력 아닙니까? 입력분의 출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 동안의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실칙효율, 규약효율, 전인율 이제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인데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수용률은 최설, 부등률은 각각 합체, 부하율은 평균 최대. 최대가 항상 밑에 나온다고, 최대. 기준은. 최대분의 평균 곱하기 100이라는 부분만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그거 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잘 모르면 그거 써놓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를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는 최설이니까. 최대 전력, 부하 설비, 합계. 이제 전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 합성 최대 전력, 평균 전력, 최대 전력. 다 전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부하 설비 합계만 나오죠. 수용률이라는 부분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눈에 틀리는 부분만 보입니다. 전체적인 걸 보다 보면 똑같은 부분은 똑같이 외우고 틀린 부분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최대 수용 전력 결정, 변압기 용량 선정 방법 아까 설명드렸죠? 문제 있다고.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에다 수용률을 곱하고 부등률을 나눈 다음에 그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부분은 수용률이 얼마고 부등률을 얼마로 해가지고 각각의 부하 설비들이 뭐 전등용 설비 얼마, 그 다음 동력용 설비 얼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은 몇 kV 정도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쓰게 된다고요. 부하율에 대한 정의, 부하율이 뭔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라고요. 부하율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평균 전력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갖다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수기부절 증가, 최대 수요를 이해하거나 부하를 이해하거나 절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수기부절 증가를 해가지고 외우는 부분, 최대 부하 이전. 많은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수요 부분을 줄여주는 거죠. 최대 전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최대 전력을. 아니면 평균 전력을 균일하게 해주거나 밑에 거를 줄여주거나 위에 거를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부하율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요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율 향상 대책의 수요 관리에서 수요 관리의 키워드가 뭐였죠? 먼저 수요 관리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죠?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생각나시나요?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전소패 평가를 지연시키고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평준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 돈 쓸 수 있는 걸 줄여준다는 얘기죠. 왜? 따로 발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조정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죠. 회비절, 비회절, 회피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이 바로 수요 관리라는 얘기다. 그런 활동들 뭐냐? 여러분들 캠페인 하죠? 전기, 절약하자. 점심시간에 이거 전등 끄자. 이런 거 캠페인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도 수요 관리 하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지금 수요 관리에 관련해가지고 수요 조정을 하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였죠? 400만 킬로와트부터 하는 키워드가 뭐였죠? 관주경심이죠? 400만 킬로와트에서 300만 킬로와트까지는 관심 단계, 300에서 200까지는 주의 단계, 200에서 100까지는 관주 경계 단계, 100에서 0까지는 심각 단계, 관주경심으로 무조건 외워주시라고요. 그럼 400만 킬로와트에서 500만 킬로와트 사이는 뭐라고요? 준비 단계. 여기는 정상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 단계.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거는 어디 나가면 지하철에서도 보여집니다, 이게. 지하철에 가시죠? 그러면 지하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불 나오면서 여기 1단계. 우리 효율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줍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만큼 그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떠있죠, 지금. 몇백만 킬로와트 정도가 여유가 있다. 전력 예비율이 7%다. 8%다. 옛날에 한전 갔을 때 3점 몇 프로 나오니까 막 비싼 걸, 뜨더니 전등 꺼버리더라고요. 한전 내에서도. 제가 그때 발전소를 갔었는데,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슨 단계 불 들어오면서 거기서 대책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계별로 뭘 해야 되냐? 절전을 해야 되는데, 자율절전이냐, 강제절전이냐,
아니 부하 차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봐주셔야 되는 게 전력 예비율 저장 장치, 베스 뭐 해가지고 뭐 세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 봐주시라고요. 이런 부분들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고. 왜냐면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 수급 조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번 주에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죠. 저번 주였네. 예? ESS 해가지고 에너지 서프라이 스토리지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들 어떻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지. 안반에다가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죠. 연료전지를 이용해가지고 배터리를 저장했다 하는 부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 왜 전기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양수 발전도 그거죠. 위치 에너지로 저장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물을 펌프로 퍼올려가지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다시 발전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거죠. 어떤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틀려진다. 공급 예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7,400만이 아니라 지금 한 8,000만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지금. 예? 8,000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400만 정상. 여기 나왔죠. 관주, 경신 나왔죠. 이제 키워드 나오죠. 전압 조정을 한다. 대규모 긴급 협조 요청. 그러면 이게 되면요. 절전을 합니다. 300kW 이상의 300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빌딩에서는 이 발령이 나면 자율절전이 들어갑니다. 대국민 긴급협정, 그건 직접 부하제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부하를 제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수요 관리 돼 있는 부분들은 꺼버린다는 얘기죠. 긴급절전, 이런 것들은 이제 절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심각 단계에서는 그냥 꺼버리죠. 여기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예비력을 이제 보실 때 제가 6줄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 그릴 때. 예? 설공은 전대, 순여, 저는 외웠는데, 이게, 설비 예비력. 설비를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죠. 진짜 설비니까. 공급 예비력. 공급 예비력이라는 뭐냐. 설비는 다 돼 있는데, 지금 오버락에서 정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걔는 뜯어놨으니까 발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엔진 뜯어놨는데, 자동차 움직일 수 있나요? 발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방정기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야. 9월 15일 날 정전 일어났을 때 그때 발전기를 너무 많이 뜯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발전기를 투입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도 또 양수 발전은 잘 안 합니다. 요즘. 왜냐면 양수 발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 발전은 좀 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수 발전에 물 받아놓은 것도 없죠. 덥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긴급 정전, 절전 부분을 이제 들어간 거죠. 운영 예비력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왜? 지금 뭐 데일리 스타트 해가지고 죽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웜 스타트, 콜드 스타트 해가지고 따뜻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1시간 만에 보통 돌립니다. 근데 차가운 상태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전기가 도는데 한 650도에서 800도씨 정도의 안에 온도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안에 온도가. PFBC 그때 발화할 때 어떻게 됐죠? 중유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회오리 방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미분탄을 넣어서 뗐죠. 그때 온도들이 올라가는 그 기준들이 처음에 이제 펌프가 압력이 올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펌프가 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력 밸브들이 돌아가면서 원활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자동차는 쉽습니다. 시동만 키면 바로 돌아가는데 보일러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각각의 배관에 어느 정도 압력이 걸렸을 때 그게 원활하게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반 발전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들이 일부하 곡선들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밤에는 전기 안 쓰지 않습니까? 예? 밤에 공장 돌리나요? 다 집에 가서 쉬죠? 그런 밤 때는 이렇게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나머지 이렇게 화력을 쓰다가, 화력을 쓴다는 건 여기 보면 화력을 적게 쓴다는 얘기죠. 화력 발전소가 데일리 스타트 해가지고, 데일리 스타트 앤 스탑 해가지고 매일매일 죽입니다. 한 12시쯤 죽입니다. 우리 아침에 한 7시쯤 키워가지고 한 8시부터 발전을 하는 겁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왜? 요때는 이제 조금 늦게 끼운다는 얘기죠. 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운영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기본세는 없습니다. 이거는. 총론에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관연도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순동 예비력.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이 움직일 동안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비력이 뭐 얼마나 되냐? 순간적으로 그럼 바로바로 투입 가능한 거 이런 것들 양수 발전도 되겠죠. 여유 예비력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지금. 대기 예비력, 대기 정지. 지금 멈춰 있지만 바로 투입 원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기 예비력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보시면 AGC, 예? AGC에서 AFC, ELD 이렇게 나오죠.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운동해 줄 수 있는지, 예? 그 발전기가 100% 운전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역류를 조정을 하거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P값을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서 자기가 가능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절기 동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확보를 하냐, 예비력을. 지금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냉방기 에너지 절약, 산업체 휴가 조정, 요금 조정해가지고 가불병정 했던 거를 이제 줄였죠.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용 전력 같은 걸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한전도 지금 사실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는 땅 파서 먹고 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그걸 전기요금을 합리화하게 한 가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제소가 걸리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원가가 틀려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한 1.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 물건을 만들 때, 제강업체들 물건을 만들 때 다 전기로 녹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철을. 그 원가가 150% 이상 비싸다는 얘기죠. 경쟁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1.5배가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70원에 만들면 걔네는 전기요금이 100원에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더 싸게 수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니네들이 전기요금을 싸게 특혜를 줬다라고 이렇게, 제소를 걸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동계, 난방기 사용 제한, 온열기 조정.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난방기 같은 것도 얘는 R만의 부하거든요. L이나 C만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가 걸린 만큼 빨개집니다. 부하가 꺼지면 없어지죠, 불빛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조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3단계로 돼 있으면 2단계로 좀 더 줄여주고 2단계로 돼 있으면 1단계로 줄여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수요 관리 같은 것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동을 껐을 때 어떻게 되죠? 시동 안 꺼져. 아니 정지가 돼 있을 때 걔는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속도가 작은 저에서는 전기 배터리로 운전을 하다가 그리고 회생제동을 또 이용을 합니다. 회생제동이라는 건 뭐냐? 거꾸로 이제 정지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발전을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제동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회생제동. 제동에 사용하는데 그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12장 배전계통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면요. 배전선로가 뭐다? 배전변압기, 주상변압기가 뭐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전선로는 전선로는 짧고 저전압 소전력면서 회선수가 많고 각 선로도 불평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하고 좀 틀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전이 뭐다? 배전선로를 사용해서 직접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제 배전 전압이 얼마나 22,900입니다. 직접 수용가에서 공급을 하니까. 22kV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 전압으로 봅니다. 그거는 특이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22.9W 가공 배전선으로 합니다. 주상변압기를 통해서 220이나 380V 쪽으로 공급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가공이나 지중으로 이루어지는데 요 가공과 지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성 방식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압과 저압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요걸 그림을 그리면 고압에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고압을 통해서 지중으로 간 거고 요건 고압을 통해서 가공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냥 범위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압 직류에서는 750V 조류에서는 600V 고압 750V 600V를 넘고 7000V 이하 특별고압 7000V를 넘는 거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 물어보진 않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 급전선, 간선, 분기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급전선은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기까지의 도중에 부하가 일체 접속되지 않는 선로. 아무것도 접속이 되지 않는다. 급전한다는 거는 바로 그냥 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접속이 안 돼 있다. 예? 이거는 또 궤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급전선, 궤전선, 이제 메인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간선은 뭐죠? 분기가 되는 거죠. 중간에 분기가 되는 걸 간선이라고 하고, 분기선은 이제 말단 쪽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선은 급전선이 뭐라고요? 메인인데, 거기에 접속된 수용 지역의 배전선로 가운데서 분포 상태에 따라서 배전하거나 분기선을 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선은 분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분기하는 게 간선. 그 다음에 그 급전선과 배전 간선 간의 접속점은 궤전점이라고요. 왜? 궤전선에서 따가지고 왔으니까 궤전점이 되는 겁니다. 급전선, 궤전선은 같은 말이고 그 궤전선에서 따가는 접속점을 궤전점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간 선을 간선이라고 하는 거고 간선에서 이제 나간 거를 이제 분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보시면은 급전선, 궤전선 같은 거고 여기서 따간 점이 궤전점이고 거기서 나간 선이 간선이고 간선에서 나간 선이 배기선이다. 뭐 배기바지 이렇게 나왔죠. 배기바지 어떻게 되죠?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 배기바지죠.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분기선은 뭐라고요? 간선으로부터 분기해서 그 밑이라는 얘기죠. 지금 변압기까지 이르기까지의 부분으로서 지선이라고 한다. 지선이라는 건 이제 말단. 가공지선도 보면 지선이죠. 뭔가 이제 당겨진다라는 지선은 지지해주는 선을 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제 뿌리 같은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단 말지자에다가 이렇게 뭐 지선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급전선, 그 다음 간선, 분기선, 분기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궤전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간선에서 그 급전선에서 분기된 여기가 간선으로 분기된 요 지점이 요게 궤전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간선에서 분기가 됐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용어가. 키워드 뭐라고요? 수한망. 수지식 한번 보겠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돼 있다. 왜? 뻘쳐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 왔으면 나뭇가지처럼 다 뻘쳐 나갑니다. 그냥 그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뭇가지 모양 이렇게 나와있죠. 장점 같은 건 재료비가 싸겠죠. 건설 공기도 짧고 왜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바로. 근데 부하증설도 용이하고요. 근데 단점 같은 건 뭐가 될까요? 여기가 떨어지면은 다 떨어지겠죠. 정전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것들. 전압 변화도 많이 생기겠죠. 많이 따다 쓰다 보니까. 그 전압 변동률도 커지고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연장 또는 증가해서 쉽게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전을 면할 수 없거나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크다는 결점이 있다. 장점, 단점을 한 두세 개씩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식 루프식은 루프가 된다고 그랬죠. 루프. 반지처럼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럼 얘가 죽어도 얘는 이쪽으로 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선로가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개폐기가 이제 1장에 보시면 T형, 파형 나왔었죠, 옛날에. 1장에 1-4였나요? 예제 문제?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이 하다 보면 예제 문제도 대충 생각이 납니다. 왜? 많이 보니까 그게 뭐 예제 7-3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5-8 같은 경우 뭐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다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예제들은 반드시 풀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는.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2장에서의 예제 문제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을 때 써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쪽 장은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른 장에 있는 것들은 거의 나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합 개폐기의 역할은 고장 시에만 자동적으로 폐로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진다. 근데 상시계로, 상시폐로, 상시 열려있는 루프다. 상시 붙어있는 루프다.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점, 단점 있죠. 단점은 보호 방식 복잡해지고 설비가
설비비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망상식은 그물처럼 됐다 그랬죠. 그물처럼 돼 있습니다. 급전선의 간선이 이렇게 돼 있죠. 분기점은 어떻게 될까요? 분기점이란 개념이 없죠. 예? 여기는 간선이라는 얘기다, 다. 배전 간선을 망상으로 접속하고, 요거는 이제 그만큼 더 튼튼해졌다는 얘기죠. 분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간선으로 다 돼 있으니까. 간선에서 따가지고 한 걸 분기선이라고 했는데, 얘는 간선 정도만 있으니까 한 단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힘이 세겠죠. 그리고 정전됐을 때, 루프에서 따가줄 수 있는 개통도 여러 군데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압 지증 배전 계통의 구성,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10점짜리로.